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서장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난주에 뵙고 또 이번 주에 또 뵙고 아유, 자주 뵈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자주 오고 싶은데 네. 이게 뭐 저도 본업이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좀 최대한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서운하네. 소홀하셨어요? 이제 이게 자의적으로 소홀한 게 아니라 네. 타의적으로 소홀했다. 소홀할 수밖에 없는 소홀할 상황이. 수밖에 없었다. 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런 거 한번 또 빈틈 보여주시면 바로 파고들거든요. 처음부터 당황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 출발부터 얼굴 빨개. 잠깐만. 아니, 서장훈 기자님이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장난을 좀 걸고 그러면은 바로 이게 티가 나셔가지고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놀리는 재미가 있는 또 기자님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채팅창으로 또 많이 놀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그렇습니다. 네. 시작부터 선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송 기자님 선 넘었네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소홀해 그렇지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깜빡이 좀 끼고 들어오라고 헬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말 잘해야 돼요. 옆에서 물려고 각 보고 있다라는 또 이제 맥콜러버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역시 저를 더 도와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거에 또 일조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오프닝 때 뭐 잠깐만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뭐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오재원 해설위원이 결국에는 이제 스포티비 측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직접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결정됐다. 또 이제 해설위원 하차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뭐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던 것 같아요. 뭐 서정원 기자님께서도 이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만 좀 제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핫합니다. 네, 역대 이렇게 프로야구에서 해설위원이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핫한데, 글쎄요, 저는 뭐 본인의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자유죠. 네, 뭐 어떤 생각이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타이밍과 그런 상황 자체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 1년의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SNS에도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이 조회수를 위해 뭐 만들어낸 모든 분들께 뭐 기다려달라. 그리고 뭐 DM으로 보낸 분들에게도 좀 뭐 기다려달라. 이거는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뉘앙스로 좀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뭐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쨌든 구설에 올라서 하차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이런 이제 글을 올리는 거는 어쨌든 또 다른 논란을, 벌써 지금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이 생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타이밍이 좀 안 좋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워낙에 선수 시절 때부터 조금 이제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남다른 그런 매력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이제 선수 시절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해설위원으로 갔을 때도 약간 그런 시각, 개성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받아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차례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거는 조금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저희 아프니까 삼성이다님 또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은 김태군 FA로 보내느니 다른 팀이 필요로 할 때 트레이드해서 좋은 자원 데려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탱킹을 해서라도 신인 1순위 픽, 구장에 맞게 거포형 타자들이 시급하고 2차 드래프트 노려야 합니다. 재건과 육성이 필요할 때 박진만 감독 맞을까요? 감독 교체도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서장훈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절대. 왜냐면 그동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어쨌든 안 하진 않았고, 그렇죠. 뭐 트레이드나 이런 것도 어쨌든 시행을 했고,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결과로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최하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론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꼴찌가 된 상황에서는 뭐든 해봐야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좀 이번 주 경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해졌고, 맞습니다. 네, 좀 앞으로 추후 이제 어떻게 뭐 진행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게 삼성이 이번 주 일정이 이제 롯데와의 원정 3연전 그리고 이제 하나와의 홈 3연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 지금 반등을 위해서 이 삼성을 좀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놓여 있고, 그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승이죠. 기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삼성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그런 이제 매치업이 좀 연출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태군 선수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올 시즌에 어쨌든 지난해만치는 또 못 치고 있거든요. 뭐 타율은 2할 6푼 4리기는 합니다만 OPS가 0.667 타격 성적에 있어서 지난해만치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치가 겨울에 비해서는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모든 야구 팬들이 다 알게 된 거지만 삼성이 이제 어쨌든 포수가 많다 보니까 트레이드를 또 시도를 했었잖아요. 뭐 기아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미 퍼지면서 좀 한번 어그러졌고, 지금은 이미 또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삼성이 이제 선수들이 그렇게 뭐 없다 보니까 포수 3명을 다 올려서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다 좀 아쉬운 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드는 아마 조금 뭐 성사되기가 어렵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포수가 가장 필요했었던 기아도 이제는 신범수 선수가 자리 잡아서 필요 없다라는 이제 기조가 됐을 것 같다. 세라피모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게 사실 진짜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는 이 삼성 라이온즈 트레이드 기조가 사실은 진짜 구미에 당기는 이 카드를 주지 않으면, 진짜 뭐 불펜 핵심 자원을 내주지 않으면 포수 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기조였었는데, 개막하고 나서도 뭐 안 주면 말지, 우리 그냥 뭐 3캐쳐 가지, 3포수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 결국에는 또 이제 와서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좀 돌아오게 됐고, 이 탱킹을 해서라도 이제 뭐 리빌딩을 좀 해야 된다, 재건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빌딩은 삼성이 요새 좀 요 몇 년간 좀 암흑기를 겪으면서 강제 리빌딩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신인 선수들이 좀 주축으로 많이 자리를 잡은 것도 맞고, 근데 지금 그 선수들 자체가 어쨌든 뭐 잠재력은 있지만 또 이렇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또 베테랑들이 대거 또 2군에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게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좀 대처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요. 지금 송윤성 님이 삼성은 센터라인 중에 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이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좋을 때는 이게 또 이제 기세로 또 좋게 이어질 수가 있지만 무너질 때는 또 어려워진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하신 얘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뭐였지? 제가 여기 있네. 루티아88님이 근데 오늘 나오신 기자님 운동선수셨나요? 어깨가 엄청 넓으시다고. 살크업했습니다. 네, 살크업입니다. 살크업. 운동은 하신 적이 없고. 그럼요. 네, 살크업입니다. 살크업. 타고 나신 그 뭐라고 할까, 토대가 조금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어릴 때 잠깐 수영했습니다. 수영. 선수도 아니고 그냥 취미. 취미로. 취미였어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저병? 저병까지 했죠. 저병까지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낭만강아지님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브런치 재밌게 아주 잘 보고 있다고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이렇게 오프닝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주제와 좀 이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이사이에 Q&A 시간, 또 소통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 읽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2023년 KBO 올스타전 최다 득표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요. 팬투표에서 51.9%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총 239만 2236표 중 124만 2579표를 받았는데요. 야, 이게 선수단 투표에서도 77.7%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355표 중 276표를 또 이제 받게 됐는데, 역대 두 번째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 모두 1위를 차지한 선수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018년에 양의지 선수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최다 득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참 사실 이게 대단한 거죠. 팬심과 선수단의 마음을 다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또 역대 두 번째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고 특히 올 시즌에 초반에 이정우 선수가 굉장히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슬럼프를 겪다가 맞아요, 네. 이제 결국 반등을 해서 얻어낸 또 결과기 때문에 좀 더 뭐 가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정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듯 헬리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사실 너무 잘하더라도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이제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저 선수 야구 진짜 잘하는 건 알겠어. 근데 너무 밉상이네. 이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이제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너는 그냥 인정. 너는 그냥 빨리 가라. 해외로 가버려라. 메이저리그 가버려라.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이정우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팬 서비스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뭐 구설수에 오른 적이 뭐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야구도 잘하지. 그다음에 이번에 또 1위 하고 나서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성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네. 그때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멘트부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결국 본인의 이제 가치를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요소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뭐 인터뷰라든지 이제 구설수 같은 것도 사실은 큰 구설수는 좀 없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정우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팬분들의 지지를 또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정우 선수 이게 뉴스인가요? 숨쉬듯이 당연한 거죠. 남키미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또 보니까. 역시 이변 없이 이정우가 1등이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올스타 결과 보니까 팬투표랑 선수단 투표랑 결과 갭이 너무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정훈 기자님은 좀 이렇게 이 선수단 투표 그리고 이제 팬투표 좀 격차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지를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팬투표는 사실 인기투표의 성향이 짙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팬들이 많은 뭐 구단 소속 선수라든지 그리고 또 성적이 굉장히 좋은 또 구단 소속 선수라든지 이러면은 어쨌든 팬심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지하는 바가 크고 선수단 투표는 선수들은 사실 뭐 팬들하고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서 같이 뛰면서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뭐 성적이나 이런 실력적인 측면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좀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수단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팬 투표에서 이 선택을 못 받은 선수들도 결국엔 올스타전에 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네. 열리는 거고 지금 또 이제 롯데갈매기 TV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롯데 올스타 7명 배출했는데 혹시 감독 추천으로 나균환 선수 출전 안 되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 특히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감독 추천으로 또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승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나균환 선수가 최근에 이제 팔꿈치가 조금 좋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큰 변수죠. 네, 무리해서 뭐 나왔다가 또 괜히 또 이게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좀 뭐 그런 부분을 아마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스타 베스트 이 12 한번 좀 명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발 투수 이제 박세웅 선수, 구승민, 김원중, 양의지, 박병호, 안치홍, 최정, 노진혁, 구자욱, 피렐라, 김민석 선수, 전준우 선수까지 또 이렇게 드림팀이 구성이 됐고 나눔에서는 이제 양현종, 최지민, 고우석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또 이제 이 선수단 투표에서 뒤집어졌더라고요. 박동원, 최은성, 김혜성, 노시환, 김주원, 이정호, 소크라테스, 박건우, 최용우 선수까지 이렇게 베스트 12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좀 의외의 결과라고 느껴지는 포지션이 혹시 좀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뽑힐 선수들이 좀 뽑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거는 이제 나눔 올스타의 유격수 이제 김주원 선수. 맞아요, NC 에. 맞아요. 네. 이 선수가 제가 현장에서 한 번인가 봤는데 키도 크고 좀 잘생기고 좀 인기가 많을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NC에서도 지금 올 시즌에 아마 제가 알기로 유니폼 판매 1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NC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좀 그 어필을 많이 하셨고 이 선수에 대해서 네. 이 선수가 또 한 번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올스타에 나가게 되면 뭔가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해 뭔가를 좀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올스타가 뭐 경기도 뭐 경기지만 좀 그런 씬스틸러 역할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좀 화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해드려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좀 이런
인지도를 올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김주원 선수가 또 뭘 보여줄지 그런 거 좀 기다려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이제 7명이 또 선발이 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팬투표 결과가 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 다행인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독 추천으로 이제 선수들을 올스타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 이 올스타 투표 있을 때마다 이 논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기둥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제 기둥 세우는 게 뭐 매너 없는 일이다. 아니면 이제 혹시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러면은 너희들도 투표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은 또 없어지는 거고. 그쵸? 네. 이게 뭐 1인 1표라고 하더라도 이제 머릿수 자체가 이제 많아 버리면은 이제 또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제도상으로 좀 보완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인기 투표로 쏠리는 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인기팀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 내가 응원하는 선수를 또 올스타에서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아쉬워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 추천이라는 제도까지 좀 있는 거겠죠.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건 좀 일단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경기에 못 나오고 있는 선수들도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도 이제 아마 선발 라인업에서는 이제 교체가 될 걸로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올스타전인데 뭐 축제인데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안 좋은 선수를 이렇게 내보내면 그 자체로 또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런 선수들은 이제 그냥 올스타전 자체를 그냥 즐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뭐 메이저리그는 진짜 멋진 경기 보여주는데 KBO는 처참하겠네 하셨는데 이게 메이저리그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예전에 2015년이었나? 그때는 이제 캔자스시티 팬들이 진짜 기둥 세워가지고 한번 이제 화제를 모은 적도 있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그리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애틀란타 팬들이 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야 지금 뭐 지구 1위니까 워낙 잘하니까 뭐 그럴만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토론토는 사실 지금 지구 4위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팬들이 이제 캐나다 팬들이 또 워낙에 많으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기둥을 이제 세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라고 해서 또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거. 근데 또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또 어떤 또 올스타전만의 또 재미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팬들이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면은 뭐 다른 팬들도 뭐 이렇게 뭐 경쟁하고 뭐 이러면서 또 나올 수 있는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스타전에 안 뽑혀서 아쉬운 선수는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드렸는데 지금 문동주 선수 얘기하신 문동주 선수는 아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감독 추천으로도 충분히 갈만한 것 같아요. 최근에 페이스 너무 좋기 때문에 그쵸? 이제 에레디아 선수도 있고 뭐 최지훈 선수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우철 선수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스타전을 앞두고 복귀할 게 또 예상이 된다. 약간 좀 공식입니다. 지난해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해도 아마 좀 몸 상태가 안 좋다가 이제 올스타전에 이제 사인회를 이제 나오면서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그게 반복되는 뭐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좀 부상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몸 상태로 이제 올스타전까지 참여하는 게 좋은 건데 뭐 2년 연속 이렇게 된 게 좀 본인이 가장 아쉽겠죠. 그러네요. 오스틴 딘 선수 얘기도 하시고 뭐 박명근 선수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대부분 합류를 하지 않을까 뭐 생각도 일단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우철 선수. 서우철 선수도 사실은 이 유격수의 김주원 선수가 또 뽑혔잖아요. 이게 3루 쪽에서는 NC에 또 이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도 서우철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우철 선수도 저는 감독 추천을 충분히 갈만한 그런 선수라고 또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롯데자이언츠가 전체 7개 포지션에서 선정이 됐고 또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대 4번째 고졸신인 베스트 12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2009년 안치홍, 2017년 이정우, 그리고 2019년 정우영 선수에 이어서 김민석 선수까지 또 이렇게 승선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롯데갈매기TV님이 말씀하신 게 16년 만에 사직에서 올스타전 하니까 롯데 선수들 많이 출전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롯데가 이 상승세, 이 좋은 성적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사실 더 많은 선수들이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빠진 포지션들도 있잖아요. 이제 3루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제 1루라든지 외야 한 자리라든지 외야 두 자리네요. 외야 두 자리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선수들은 지금 롯데 하락세에 조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습니다. 민심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롯데가 뭐 지금 이게 참 타이밍이 참 6월 들어서 이게
확 이제 추락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 당연히 팬투표나 팬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사직에서 하니까 롯데 팬분들도 좀 오랜만에 하는 만큼 좀 열심히 좀 응원해 주시면은 좋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눔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 많으시죠? 총 4개의 포지션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양현종 선수, 최지민 선수,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최용우 선수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뭐 올스타전 뭐 나는 뭐 안 볼란다 하시는 분들도 뭐 채팅창에 많으시긴 하지만 저는 선수들이 뭐 진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좀 여러 가지로 볼거리들을 팬 여러분들께 또 선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예전에 재밌게 봤었던 올스타전이 언제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홍성은 선수 있을 때 홍성은 선수가 나가면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좀 뭔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경기 내적으로는 어떤 뭐 경기에 뭐 밀리고 또 이제 외적으로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또 이제 자선 야구에 또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올스타전에 좀 이 특색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감독 께서도 이 양팀 감독께서도 좀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야구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댓글 좀 한번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아니 지금 난리가 났네요. 이게 어저께 이 그 누구냐 김평호 코치가 또 내려가가지고 저희가 잠깐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충격 롯데 코치 항명 사태 터졌다. 120 코칭 스태프 보직 개편 예정이라는 또 기사가 또 떴습니다. 저희가 요건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막 봐가지고 대대적인 1군 코칭 스태프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롯데 A 코치와 서튼 감독의 언쟁이 있었고 자신의 보직을 벗어난 사안으로 서튼 감독과 얼굴을 붉히는 일을 벌였다. 이게 항명이었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민규 단장 같은 경우도 코칭 스태프 내용 소식 듣고 일정 변경에 급히 귀국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A 코치를 비롯해 대대적인 1, 2군 코칭 스태프 개편에 들어간다. 그리고 1군의 B 코치 같은 경우에도 보직이 바뀐다. 이거는 사실 이제 등말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A 코치가 누구구나, B 코치가 누구구나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롯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3일이죠. 잠실 LG전에 앞서서 김평호 1루 주루 코치를 2군으로 보내고 2군에 있었던 나경민 코치를 불러 올렸습니다. 도루에서 지난해보다 발전했지만 최근 견제사가 늘고 도루에서도 이슈가 발생해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결정했다라고 이제 서튼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김평호 코치의 2군 이동은 항명 사태와는 또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좀 이게 팀 분위기적인 측면으로도 번질 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단장이 이 문제로 기국을 할 정도면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외국인 감독을 뒀을 때 이제 선임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좀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외국인 감독이 있고 또 그 밑에 기존에 이제 국내 코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문화도 다르고 일단 언어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성적이 좋을 때는 문제 없이 이렇게 쭉 가다가도 지금처럼 이제 만약에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는 뭔가 좀 더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좀 더 평소보다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렇죠.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네, 그죠? 그런 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롯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일주일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터진 거는 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러버스님께서 연패 중인데 거기다가 코치 한 명 팀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팀 분위기가 좋았더라면 이런 일도 분명히 뭐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하락세인 상황에서 이렇게 코치 항명 사태까지 또 벌어졌고 이게 또 외국인 감독과 국내 코치들 간의 소통 과정에서 조금 잘못 전달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뭐 물론 뭐 중간에 이제 통역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본인과 얼굴을 맞대고 이제 그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아무래도 한번 거치다 보면은 좀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사태는 뭐 어떻게 좀 발단이 됐고 뭐 이렇게 전개가 된지는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항명이라고까지 나왔으니까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터진 이상 서튼 체제는 이제 사실상 끝이겠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감독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좀 프런트가 이 신뢰를 좀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또 많이 내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 잘 봉합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일이 커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면은 이거는 뭐 진짜 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일단 서튼 감독이 경기 전에 브리핑 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판다운님 더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튼은 외국인 감독의 장점인 프렌들리함도 없고 국내 감독보다 더 고지식하던데 이번 사태로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경기할 때도 얼굴 표정 무겁고 이만수, 로이스터 감독님들처럼 리액션도 적극적이지 않고 코치 학명까지 참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엉망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외국인 감독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로이스터 감독 저도 그때 야구 정말 열심히 봤고 재밌게 봤었던 시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로이스터 감독이랑 또 강민호 선수 그 사진이 저는 팀 분위기를 뭐라고 할까 대표하는 한 장의 사진이라 생각해. 이러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쵸, 로이스터 네. 감독이랑 그때 정말 팀 분위기 너무 좋았고 선수들도 감독을 정말 믿고 팀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으쌰으쌰 진짜 뜨거운 사직 노래방. 와 그때 진짜 이 대한민국 야구 열풍 베이징 올림픽 인기와 함께 진짜 이끈 팀이 어디 바로 롯데였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로이스터 감독의 리더십도 저는 빼놓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튼 감독에서 과연 그런 게 좀 보여지느냐, 선수들과 좀 끈끈한 무언가가 보여지느냐. 지금 만약에 그리고 이제 수베로 감독이 지금 뭐 경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서현 선수가 또 이제 감독님 가신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마운드 올라갈 때마다 이제 등번호 쓰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선수단과 이 감독의 관계가 정말 탄탄했구나, 뭐 끈끈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는데 서튼 감독의 케이스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이렇게 뭔가 색깔이나 이런 게 좀 없다,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그 선수단 내부의 사정 같은 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지금 어찌됐든 지금 확실한 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 그러면 그동안 좀 그 성적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동안 뭔가 이제 좀 쌓여온 게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 분위기와 맞물려서 좀 터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봉합이 되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리 서튼님 아이디가 레리 서튼이시네요. 진짜 감독님은 아니실 텐데 만약 진짜 감독님이면 한국말 잘하시네. 3,000원 고맙습니다. 감독 교체가 답임. 요즘 너무 암울함 하셨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쓰시고 영하시네요. 네. 네. 어쨌든 진짜 참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뭔가 지금 뭐 분위기 전환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에는 뭐 썰쟁이들도 또 미리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얘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채팅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도 또 있기는 합니다. 이게 국내 감독이었으면 항명 못한다. 국내 감독이었으면 또 못 깨긴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 항명 사태까지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네. 뭐 이런 것도 뭐 일리가 있죠. 네, 아무래도 국내 감독이었으면 어쨌든 이렇게 돌기 때문에 다 이게 한 달이 건너면 알고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이렇게 뭐 의견 차이가 있어도 좀 말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국내 감독은 이제 서로 좀 이제 그런 소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외국인 감독보다는 조금 이제 수월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여러 복합적인 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뭘 하든 하여튼 한 다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좀 이 롯데자이언츠의 이 내용 사태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일단 등말수 좀 보면서 또 추후에 이 취재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저희는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서서 1차 이 주제에서는 이제 이정우 선수 얘기를 했더니 또 키움 PPL 또 기다린다. 키움증권 PPL 기다린다고 또 이렇게 배경을 달아놨는데 아직까지 PPL 연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이 홍보 좀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1,100분 넘게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저조합니다. 146개인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만 또 저희의 꿈 키움증권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기아자동차 뭐
뭐 롯데는 또 뭐 해야 돼? 한화는 저희가 그거 다이너마이트였거든요. 그쵸, 뭐 자주포. 자주포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다들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격을 준비하는 삼성,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삼성의 베테랑이죠. 오재일, 우규민, 오승환 선수가 이제 컴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테랑 3인방에 부진했죠. 이제 말소 이유가 이제 16일 날 말소된 오재일 선수, 우규민 선수 둘 다 이제 이유는 부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도 18일 날에 말소가 됐는데 역시 또 부진이에요. 이제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모두 제 역할을 해줘야 될 베테랑 선수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말소가 됐는데 이게 컴백 시기는 역시 다 열흘 있다가 올라오는 셈이 됐습니다. 오재일 선수와 우규민 선수는 오늘,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는 내일 등록 예정인데요. 박진만 감독이 베테랑 3인방을 컴백시킨 이유, 팀이 어려운 시기에는 베테랑 선수들이 풀어줘야 한다. 3인방의 준비가 잘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좋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바꿔줄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지만 감독의 이 멘트는 희망사항이죠. 아, 희망사항이다. 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거고 그만큼 좀 지금 삼성이 여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이 내려갔을 때 좀 그 자리를 메꾼 선수들이 좀 잘해주면은 있으면은 뭐 그보다 좋을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만 감독도 어떻게든 뭐 좀 이겨보려고 뭐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베테랑 선수들을 다시 불러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뭐 그라운드에서 뭐 경기로 보여주는 것 외에도 또 더가웃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분위기를 다 잡아주는 역할을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제 불러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안치홍 의원님 나오실 때도 말씀하시는 게 리빌딩이라는 게 이게 의도적으로 베테랑 선수들 쳐내고 그 자리에 신인들 기용한다고 해서 리빌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전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 부진해서 말소됐을 때 그 자리를 꿰차는 선수가 나와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리빌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오재일, 우규민, 오승환, 사실 이 선수들의 존재감이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 확실히 이제 빈자리가 드러날 법도 한데 네. 그 자리를 또 메우는 선수들이 또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뭐 특히 뭐 우규민 선수하고 그 오승환 선수 빠졌을 때, 그 불펜이 정말 난리가 났죠. 네, 뭐 네. 5점 차도 이제 리드를 못 지키고 역전패도 당했었고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후반이. 예,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뭐 이게 선수들이 메울 선수들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삼성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베테랑 선수들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맞습니다. 아프니까 삼성님 반격 준비하는 삼성, 이런 기사에 3팬들은 기대도 안 됩니다. 매번 기대했지만 역시나 불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번 시즌 끝났다고 봅니다. 야구에 승강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삼성 최종 꼴찌를 하게 되면 수원 삼성과 강등과 같은 치욕과 충격입니다. 구단주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4대 스포츠, 뭐 남자 배구도 그렇고 뭐 지금 저기 뭐야 농구도 그렇고 네. 농구는 또 2시즌 연속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다가 이제 축구도 지금 최하위고 강등이 뭐 지금 거의 유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야구까지 최하위에 처져 있는 상황. 진짜 삼성 스포츠단이 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또 참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게 참 투자가 없다라는 얘기로만 하기에는 또 투자가 없지도 않거든요. 돈도 많이 쓰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워낙 잘했으니까 이렇게 더 요즘 상황이 더 비교가 되는 건데 뭐 말이 많죠. 이제 뭐 재계획 기간 후에 뭐 이렇게 좀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뭐 투자도 안 한다. 관심이 없다 하는데 투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로 보면은 투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샐러리 캡이 2위 팀인데요. 네. 그럼 뭐 FA도 뭐 데려오고 뭐 꾸준히 이렇게 계약도 하고 뭐 돈을 안 쓴 건 아닌데 뭐 그럼에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좀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운영이라든지 뭐 팀의 어떤 뭐 전력 뭐 그런 뭐 활용법 뭐 그런 걸로 이제 좀 이제 팬분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삼성이 좀 참 여자농구 뭐 빼고는 뭐 사실 다 꼴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구단을 아예 뭐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을 거면은 네. 이게 빨리 이제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구단주의 관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먹거데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이제
근데 이제 그룹 상황을 생각해봤을 땐 어쨌든 이제 스포츠 때문에 이게 불려가가지고 어떤 저거를 당했는지를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또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도 지금 돌아와가 올 시즌엔 진짜 부침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선발 투수도 한번 해보고 또 반등을 해 나가나 싶었는데 또 다시 또 이렇게 부진한 모습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의 최근 행보 지난 25일 SSG전 5대2로 승리를 하면서 5연패 탈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또 이제 사직 롯데전입니다. 공교롭게도 삼성과 롯데 두 팀 모두 6월 동안 최악의 결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팀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3연전에서도 루징 시리즈 혹은 이제 스윕까지 당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은 당연히 지금 최하위니까 당연히 반등을 해야 되고 롯데도 지금 6연속 루징이거든요. 당연히 뭐 삼성을 최하위니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지금 방금 또 이제 나왔듯이 항명 사태가 발생했고 분위기는 더 가라앉은 상황인데 야, 이거 진짜 외나무다리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주 6연전에서 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 하락세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최근에는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뭐라고 할까? 삼성 입장에서는 9위잖아요, 지금 한화가. 네. 삼성은 지금 10위고. 근데 이제 3연전에서 만약에 뒤집지 못하면 지금 경기차가 어느덧 2경기 차로 벌어졌어요. 하나와도. 그러니까 최하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너무나도 또 중요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삼성이 이번 주 경기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일단은 좀 쉬어가는 게 좋을지.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당연히 어차피 나중에 할 텐데 이게 지금 경기를 안 하면 나중에 맞을 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할 거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쉰다고 뭐 엄청 뭐 전력 상승 효과가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게 그냥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 차단을 해도 나오네. 얘 너 뭐냐? 너 나가라. 웬꾸 그래. 이 친구 아주 악명 높은 친구인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네, 바깥에서 제가 지금 고맙습니다. 다롱현 형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이 운영자로 또 이제 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삼성 라이온즈가 과연 요번 주에 반등할 수 있을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자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롯데도 분위기가 진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예측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번 3연전은 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예측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연전 만약에 이제 경기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승 몇 패? 6연전 삼성이요? 삼성. 롯데랑 한화 6연전. 잘해야 3승 3패. 잘해야 3승 3패.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 2승 4패 봅니다. 2승 4패. 네. 잘해야 3승 3패라는 게 지금 삼성의 지금 현 주소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승 4패. 물론 이제 이 경기 요번 주에 또 비가 오면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 라이온즈가 과연 이제 최하위를 탈출할 수 있을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라는 승패 예측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정할 경기 삼성 대 롯데 역시 좀 핫한 경기입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 선수 그리고 이제 롯데 선발 투수는 이제 정성종 선수인데요. 원태인 선수 지금 잘 던지고 있음에도 지금 승리 운이 또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승 4패 3.58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정성종 선수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시기에 마운드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3.52의 평균 자책점인데 자,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는 삼성이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원태인 선수 이제 선발 매치업에서 조금 이제 삼성 쪽으로 무게추가 좀 기우는 것도 있고 롯데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방금 뭐 그런 사태까지 터졌으면은 더 아마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까 싶어서 좀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삼성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요 그냥 우치 생각하고 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다가 또 이제 경기를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가야 되는 경기가 이제 원태인 선수 선발 경기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그래도 삼성이 원태인 선수도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감성적으로 좀 기우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롯데자이언츠 이제 내용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부터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이제 댓글 또 마무리를 또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아 그래요, 이게 다 먹었다니 아유 고맙습니다. 2,000원 후원. 브런치도 이제 급이 돼서 그런가 웬꾸가 나타나네요 하셨는데, 나오지 마라! 나오는 이제 독독 차단할 거니까 나오지 마, 임마. 아, 근데 저도 저 사람 알아요. 그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 치팅 그냥 웽꾸 뭐 이러면서 뭐 하는 놈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여기도 또 나오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디오 몰리다니 야디오 몰리다니 웽꾸 핫한 곳만 오는데 브런치 핫하다는 반증이다. 아, 그렇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네. 핫하더라도, 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브런치는 또 데일리 방송이라 루틴이 확실한 컨셉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희호님께서 KT 대 한화 경기도 또 한번 얘기해주세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고영표 선수 그리고 한화는 이제 페냐 선수입니다. 선발 맞대결.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경기도 참 재밌게, 삼성 롯데에 조금 가려져서 그렇지, 예, 이 경기도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페냐가 사실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페냐 맞아요. 선수도 그렇고 산체스 선수도 그렇고 문동주 선수까지 이렇게 3선발 정도가 로테이션에서 계속 꾸준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도 최근에 이제 이길 경기에서 불펜을 다 때려박는 그런 작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고영표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평균 자책점 3점대 극초반, 뭐 최근에 트레이드 썰이 있었잖아요. 이제 LG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썰로만 그칠 줄 알았더니 이제 공개적으로 또 얘기가 좀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LG 쪽으로 이제 트레이드 요청을 하면서 진짜 뭐 유망주 패키지들 뭐 네. 엄청 막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고영표 선수가 그런 잡음을 또 이제 이겨내고 또 잘 던질지도 또 궁금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고영표 선수가 참,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트레이드 설에 가운데 서면은 사실 이게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찌 됐든 뭐 고영표 선수가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KT가 이제 고영표 선수를 매물로 이렇게 만약에 내놨다면, 그거는 이제 LG의 토종 선발진이 아무래도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내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반대급부로 LG에 너무 많은 거를 원하면은, LG도 지금 이제 선두 차지하고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좀 어그러지지 않았을까? 아, 근데 요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양 팀의 니즈가 엄청 맞아 떨어지는 트레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LG는 토종 선발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내야수, 특히 이제 내야수들이죠. 그쵸. 주축 야수들의 이제 평균 연령대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이 또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지금 LG에서 워낙에 이제 주전 선수들이 탄탄하니까 또 이제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도 얼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수들을 또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데려온다면 서로에게 좀 약간 윈윈이 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KBO에서는 이런 거물급 선수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팬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탐탁치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구미는 굉장히 또 당기는, 서로 또 이제 일리는 있어 보이는 트레이드가 아닌가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오늘도 역시 한 40분 딱, 오늘 좀 40분 조금 이제 넘기는 했네요. 40분 넘게 또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이에 진짜 뭐 그 커다란 소식이 하나 터져가지고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기자님께서도 요거 한번 또 취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뭐 딴 팀도 아니고 지금 롯데여가지고 이거는 좀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요 얘기는 저희가 또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들이 있다면 또 기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크루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또 크루분들께 또 이제 여쭤보고 저희가 또 이제 정보 좀 수합해가지고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40분 넘게 조금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고요. 230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마지막까지 혹시 이제 안 눌러주신 분,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또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은 이제 안충 의원님과 함께하는 날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또 찾아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